정치는 경기와 닮았습니다. 이기면 환호를 받고 지면 고개를 숙입니다. 선거에서 승자는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치인은 패배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해 끝까지 상대를 도운 사람, 반면 결과에 불복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2008년 미국 대선, 공화당의 존 맥케인은 버락 오바마에게 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망했지만 맥케인은 결과를 깨끗이 인정했죠. 맥케인은 패배 후 실제 연설에서 나는 방금 오바마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를 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는 이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나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맥케인의 지지자들이 오바마를 야유하자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선거는 졌지만 후미는 잃지 않았습니다. 맥케인은 오바마를 향한 험담 대신 국민에게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보가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갈라진 미국 사회를 하나로 모으려 한 태도, 진정한 민주주의자의 모습, 패배를 정치적 유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2000년 민주당의 알 고어는 불과 500여 표 차이로 조지 부시에게 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재검표를 중단하고 부시 승리를 확정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대선 승부를 뒤집을 법적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양보했습니다.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알 고어는 나라의 분열을 막기 위해 패배를 받아들였고 이후 환경운동가로서 새로운 길을 걸었으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가 질서와 통합을 우선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2020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건의 소송, 음모론, 트윗, 그의 주장은 결국 2021년 1월 지지자들이 의회로 몰려가 폭동을 일으키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 선거에서 압승했다. 이것은 도둑맞은 선거다라고 외쳤고 1월 6일 미 의회에 분노한 군중이 들이닥친 폭동 사태가 발생해 사망자도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적 질서를 위협, 선거 이후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한 사례였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트위터 등 SNS 계정 영구 정지당했지만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1997년) 대한민국 정치사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말 경제는 흔들렸고 국민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은 차기 대선을 위한 후보 경선을 준비합니다. 거물 정치인 이회창, 그리고 젊고 대중적인 정치인 이인재. 두 사람의 대결은 보수 진영의 운명을 가를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선 결과는 이회창의 승리, 이인재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인재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득권 정치, 밀실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8월 이인재는 탈당 국민신당을 창당하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합니다. 보수진영 내부에서 2명의 후보가 맞붙는 초유의 사태, 이인재는 당당하게 제3후보를 자처하며 돌풍을 일으킵니다. 12월 대선에서 3명의 후보가 맞붙습니다. 야권의 김대중, 여권의 이회창, 제3후보 이인재. 보수표가 갈라졌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대한민국은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경험합니다. 이인재는 이후 여러 당을 오가며 정치 인생을 이어갔지만 1997년의 경선 불복은 지금도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권력 교체는 좀 더 늦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결단은 개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정치였을까요? 누가 봐도 개혁은 말 잘하는 정치인의 술수이지 자기 정치임이 분명합니다.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가 없어서 노태우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자신들과 측근들의 정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존 맥케인은 졌지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알 고어는 물러났지만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승복을 거부하며 사회를 분열시켰고 혼란을 남겼습니다. 이인재의 탈당은 정치개혁 이미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분열의 주범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을 탄생시킨 김대중, 김영삼은 그들이 후에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단일화 실패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희석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 심판 열기가 뜨거웠던 2022년 전과 사범대장동의 주범이라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보수의 결집. 대선을 불과 6일 앞두고 중도로 상징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격적으로 사퇴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기 위해 제 뜻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대선 도전을 멈추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했죠. 개인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대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대선으로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했지만 보수는 안철수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패배 후 결과에 승복해 자당의 대선 후보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는 절대 선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도덕을 무시해도 공정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선거는 끝나도 정치인은 남습니다. 국민은 결과보다 그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정치는 이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고 나서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정치인입니다.